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 우리가 정기분 재무상태표 완성하는 걸 했지요. 자, 재무상태표를 완성했으면 그래서 항상 기초정보관리는 재무상태표를 가장 먼저 완성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제조업이니까 두 번째 우리 교재 296페이지 보면 정기분 원가 명세서가 나와요. 정기분 원가 명세서가 나오면 원가 명세서는 정보가 곧바로 입력이 안 됩니다. 원가 명세서는 정보가 입력되려면은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건 제조업 중심이니까 화면에 이 제조라고 나와 있죠. 이게 색칠이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제조가 되어 있으면 사용 여부가 다 부로 나와 있으니까 부로 나오면은 이 탭은 활성화가 안 됩니다. 탭을 활성화 시키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편집을 눌러줘요. 편집을 눌러서 열을 선택한 다음에 선택키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키를 눌러주면은 열을 선택하면은 자동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색칠이 다시 돼서 확인을 눌러주면은 화면이 이렇게 얘를 누르면은 화면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 원가 명세서는 여러분들 우리 K랩 시험 볼 때는 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론 시험 볼 때도 자 요거를 잘 알아야 돼요. 요거 여기 오른쪽에 보면 1번부터 8번까지는 차변이고요. 9번부터 11번은 대변이 됩니다. 요걸 가지고 혹시 계산 문제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얼마냐 이런 거 물으면은 자 계산하려면 얘를 보면서 해줘도 돼요. 따라서 원가 명세서는 처음 듣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제조기업에서 하나의 완성된 제품의 생산 원가를 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완성된 제품의 생산 원가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재료비와 노무비와 경비를 합한 다음에 전년도에 만들다가 미완성돼서 넘어오는 기초 제공품을 더해서 총계를 넣어가지고 요번에 미완성된 거 기말을 빼주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다른 말로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라고 얘기하지. 일명 공정원가, 생산원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입력하는 거냐?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는 합계는 입력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원가 명세서에 넣을 때는 원재료비는 원재료비 합계로 입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재료비 여기 나오네요. F2를 누르면 곧바로 원재료비가 나오고요. 원재료비 입력하는 게 뜨지요. 뜨면은 앞으로 꼭 요거 알아야 돼요. 재고자산이 4개가 있습니다. 재고자산, 상품, 원재료, 제품, 제공품. 다시 한번 재고자산의 범위, 상품, 원재료, 제품, 제공품 이 4개는 기초 재고액은 여기 해당되는 란에다가 직접 숫자를 넣어주는 겁니다. 우린 없으니까 지나가고요. 기말 단기 원재료 매입액이 2,500만 원 있으니까 2,500만 원 넣고요. 기말 원재료는 자 300만 원이 직접 들어와 있죠. 직접 들어와 있습니다. 기말은 여기에 숫자 키가 안 먹힌다고요. 자, 기말은 혹시 이제 자격증 시험에는 기말이 안 들어오거나 기말이 없는 상태로 문제를 풀게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말이 안 들어왔거나 기말이 틀리면 얘는 어디서 들어온 거냐? 기초는 직접 입력하지만 기말 재고액은 여기다 넣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거 최소화로 하고요. 정기분 재무상태표 가면은 재무상태표에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기말 원재료 정보. 자,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제품, 원재료, 제공품 입력한 기 각각의 해당 탭에 기말로 2월돼 넘어갑니다. 기말로 넘어오는 금액은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자동으로 2월돼서 넘어오는 겁니다. 만약에
잘못된 걸 수정할 때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한번 기말 원재료를 자 삭제키 F5 눌러서 날려볼게요. 날려보면은 자 300만 원 차이가 나지요. 나고 자 한번 정기분 우리가 원가 명세서 들어가서 찍으면은 금액을 찍으면은 여기 자 금액을 찍으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볼까요? 지금 탭이 이렇게 갑자기 진행되면은 곧바로 삭제가 안 되니까요. 요것도 나갔다가 다시 한번 정기분 원가 명세서 들어가서 확인을 눌러주면은 요렇게 기말이 없지요. 기말이 없습니다. 기말은 여기에 숫자 키가 안 먹혀요. 기초는 직접 입력하는 거지만 기말은 여기서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안 들어와 있으면 어디서 변경 나가서 변경해야 됩니다. 자 여기 정기분 재무상태표 가가지고 자 재무상태표 가서 맨 밑으로 내려가서 좀 전에 우리가 원재료 300만 원 우리가 뺐지요. 그죠? 얘를 갖다 원재료를 여기다가 300만 원 넣어주면 자 넣어주면은 자 이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넣어주면은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 자 바뀌어 가지고 여기 누르면은 원재료 기말이 들어오지요. 기말은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들어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는 거다. 그러면 재고자산 4개 원재료, 상품, 제품, 제공품의 기초는 직접 입력하는 거지만 기말은 자동으로 재무상태표에서 넘어 들어온다.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있으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정 과목만 쳐주면 돼요. 노무비의 임금 임금을 갖다가 노무비에서 우리가 임금을 쳐주면 될 겁니다. 자 임금하면 임금 뜨지요. 자 임금이 800만 원. 그 다음에 경비, 공장 경비 중에서 복리후생비. 자, 복리후생비 얼마가 돼요? 250만 원. 그 다음에 가스 수도료가 얼마가 됩니까? 50만 원이죠. 50만 원. 자, 그 다음에 전력비. 코드 아시는 분들은 코드로 쳐도 괜찮아요. 전력비 80만 원. 그 다음에 세금과 공가. 자, 세금과 공가가 얼마 있는가 하면 36만 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자, 감가상각비 얼마 있는가 하면 188만 원. 그 다음에 수선비가 있죠. 수선비. 자, 수선비가 얼마 있는가 하면 85만 원. 자, 수선비 85만 원. 그 다음에 보험료가 있네요. 그죠? 자, 보험료. 자, 보험료가 교재에 얼마 나와 있냐? 5만 5천 원이 아니고요. 원래 시험 대비해서 틀리게 한 거예요. 나중에 수정하라고. 55만 원으로 입력하세요. 자, 책도 55만 원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55만 원으로 변경하세요. 차량 유지비 135만 원. 그 다음에 소모품비. 자, 소모품비가 28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입력한 기 얼마 나왔어요? 자, 재료비하고 노무비하고 경비에서 들어간 단기 총 제조 비용이 4,159만 원 나오지요. 자, 여기다가 꼭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기초 제공품 재고액 여길 찍어봐요. 기초 제공품 재고액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초는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기초 제공품 재고액은 여기다가 직접 넣어줄 수가 있어요. 기말은 재무상태표에서 자동으로 250만 원 들어왔지요. 그리고 타계정 대체가 있네요. 얼마요? 20만 원. 해가지고 맞았나 틀렸나 알아보려면은 자, 맨 밑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얼마예요? 4,089만 원 나오지요. 4,089만 원 나오면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는 직접 넣지만 기말은 자동으로 들어온다. 여기서 하나 보충 설명해 주면 이론 시험 볼 때 원가 명세서는 다른 말로 제공품 계정이라 합니다. 무슨 계정이요? 제공품 계정. 그래서 이론 시험 볼 때 제공품 차변 항목은 1번부터 8번까지를 차변이라 그러고요. 제공품 대변은 9번부터 11번을 대변이라 합니다. 그래서 차대가 맞아야지만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는 차변, 9번부터 11번까지는 대변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500일을 원재료 찍으면 원재료 소비액을 계산하려면 여기 더하기 빼기도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소비액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당기 제품 제조원가를 물었을 때는 요걸 보면서 더하기 빼기를 해주면 돼요. 1번부터 8번까지 같은 변이고 9번부터 11번이 다른 변입니다. 다른 변은 서로 가감을 해주면은 계산 문제도 쉽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299페이지 정기분 손익계산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입력하는가 하면요. 입력하는 방법은 정과 동입니다. 오른쪽에 큰 목차는 입력하는 거 아니죠. 근데 이때 알아둘 건 오른쪽에 큰 목차 중에서 마찬가지 계산 문제 나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 요거 계산하는 거. 계산 문제는 나오기 때문에 시험 볼 때는 요걸 보고 풀어도 괜찮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제품 매출. 자, 직접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돼요. 제품 매출 해가지고 얼마 나와 있는가 하면은 2억 8,410만 100원 나와 있죠. 자, 요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매출은 판매 가격을 얘기한다면 매출의 대응 원가가 바로 뭐라고요? 제품 매출 원가지요. 자, 제품 매출 원가. 요건 또 계산식도 나오죠. 제품 매출 원가 계산식을 물으면 요걸 보면서 풀어도 돼요. 원가 계산에 이론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자, 제품 매출 원가에 기초 재고가 얼마 나와 있어요? 800만 원.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얼마 있어요? 4,089만 원 나와 있죠. 그리고 기말은 자동으로 들어와 있죠. 얼마가요? 1,500만 원 들어와 있네요. 기초는 직접 넣지만 기말은 어디에서 넘어 들어온 거예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넘어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강 계산하니까 매출원가가 나오지요. 그 다음 내려가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의 급여부터 입력하면 됩니다. 급여. 자, 급여도 수정을 해줘요. 지금 7,554만 1,000원이 아니라 7,454만 1,000원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자, 복리후생비 3,500만 원. 그 다음에 접대비. 자, 접대비가 얼마인가 하면은 접대비 보면은 700 얼마가 돼요? 745만 4,100원이 되는 거지요. 자, 접대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통신비. 자, 통신비가 얼마인가 하면은 825만 원 되네요. 825만 원. 그 다음에 수도강열비. 자, 수도강열비가 계정 과목 두 자리 쳐주면 돼요. 285만 4,100원이 되네요. 그 다음에 세금과 공가. 자, 세금과 공가가 1,500 얼마가 돼? 세금과 공가는 거기 보면은 1,578만 1,00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자, 감가상각비가 얼마인가 하면 385만 400원이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임차료.
자, 임차료가 얼마인가 하면 600만 원. 그 다음에 수선비가 있죠. 자, 수선비 85만 원. 그 다음에 보험료. 자, 보험료 얼마 있는가 하면은 560만 원.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자, 차량 유지비가 2,209만 8,500원이네요. 자, 8,500원. 그 다음에 운반비. 운반비 얼마예요? 250만 원. 그 다음에 도서인쇄비. 자, 도서인쇄비가 100만 원.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자, 수수료 비용 다 800번대로 넣는 겁니다. 코드를. 수수료 비용 150만 원. 자, 그 다음에 잡비를 입력하면 됩니다. 잡비 해가지고 얼마예요? 654만 원 되죠? 자, 요렇게 딱 입력해서 오른쪽에 당기순이익이 맞으면 됩니다. 우리 책에 보면은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은 없지요. 그리고 법인세 비용에 동그라미에 혹시 법인세 비용은 있으면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법인세 비용 회사 스스로 계산한 법인세 비용이 있으면 얘는 있으면은 이렇게 입력해 주는 건데 우리는 금액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손익계산서를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입력해서 당기순이익이 얼마 나왔어요? 5,630만 원 나오면은 맞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에 낼 수 있는 거, 이론 시험에 도움을 준다면요. 이거 455번 제품 매출원가 요거 계산하는 거 나오고요. 매출원가 물었을 때 원가 회계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회계 원리에서는 물건 띄다가 판매하니까 상품 매출원가 제가 이론할 때 알려줬죠. 451번 상품 매출원가 물으면은 여기 더하기 빼기가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로 우리가 하나 알고 있으면 시험 볼 때 계산 문제 할 때 유리하다는 거 참고로 해주고 다음 탭으로 넘어갑시다. 자, 교과서 301페이지. 이번에는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자,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뭔가 하면 전년도에 발생한 전년도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처분 내역을 나타내는 우리가 계산서를 잉여금 처분 계산서라 합니다. 만약에 손실이 났을 때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를 완성하는 거지요. 자,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들어가니까 여기 가장 먼저 당기순이익이 들어와 있습니다. 5,630만 원 들어와 있죠. 자, 당기순이익은 어디서 넘어왔냐면 손익계산서에서 넘어온 겁니다. 만약에 당기순이익이 금액이 다르다 그러면 여기 위에 F6 불러오기를 눌러가지고 얘를 누르면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을 땡겨 올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위에 보면 정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인데 여기 추가로 입력금액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7,620만 원. 자, 이렇게 넣어서 맞았나 틀렸나 알아보려면 여기 위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금액이 일치하면 됩니다. 얼마가 나와 있는가 하면 1억 3,250만 원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이때 출제 나오는 거를 알려주면은 이 금액하고 자, 맞았나 틀렸나 알아보려면은 자, 1억 3,250만 원하고 요거 최소화하고 정기분 재무상태표 들어가서 이렇게 1억 3,250만 원이 일치하면은 제대로 넣은 겁니다. 맞았나 틀렸나 검산을 해보려면은 화면에서 데이터 관리에 데이터 체크를 눌러가지고 데이터 체크를 이렇게 눌러서 여기 검사 시작 눌러서 얘를 누르면 이렇게 에러가 없다는 메시지가 뜨지요. 그러면 잘 넣은 겁니다. 여기서 꼭 하나 알아둬야 될 거. 자,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 교재 302페이지를 보면 302페이지에 그 밑에 보면은 언제나 이렇게 에러가 없으려면 뭐가 맞아야 되냐. 이거 재무제표 시험 볼 때는 기초정보관리에서 재무제표 오류를 수정하라고 나오면 여기 가장 먼저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 요거 들어가는 거 알아야 돼. 이걸 일명 3쿠션이라 합니다.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 여기 당기제품 제조 원가 금액 11번에 당기제품 제조 원가 금액은 어디로 2월대 넘어가는 거냐면 최소화하고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코드번호 455번 여기 제품 매출원가에 요로 넘어옵니다. 요로 넘어와서 요 금액이랑 맞아야 돼요. 이때 이 금액의 기준은 어느 게 되는 거냐면 원가 명세서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요 금액이 요로 넘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두 번째 당기순이익은 어딜로 2월대 넘어가는가 하면 자 최소화하고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자 당기순이익이 요로 넘어오는 겁니다. 만약에 잘 모르면 불러오기 예 누르면 안전하게 넘어오지요. 그리고 전년도에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는 건 전년도에 처리하지 않고 남은 이익입니다. 남은 이익은 자 2월 되면 1억 3,250만 원은 자 최소화하고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정기분 재무 상태표에 바로 미처분이 단기로 2월대 넘어오면 2월 이익 잉여금에서 1억 3,250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미처분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2월 이익 잉여금으로 2월 돼서 넘어온다는 거 알고 있고 이게 틀리면은 다 틀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맞추는 거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면 자, 우선 여기 원가 명세서 11번 당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 원가 여기 당기 제품 제조 원가로 넘어가고요. 손익계산서에 당기 순이익은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넘어올 때 잘 모르면은 F6 불러오기를 눌러주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년도에 미처리한 이익, 남은 이익, 미처분 이익 잉여금 1억 3,250만 원은 어디로 넘어오는가 하면요. 바로 정기분 재무 상태표에 자 2월 이익 잉여금으로 넘어오면은 맞는 겁니다. 얘를 다 일치를 시켜준 다음에 요번에는 거래처별 초기 2월을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자, 거래처별 초기 2월은 뭘 얘기하는 거냐? 거래처별 초기 2월 매주를 들어가려면 일단 거래처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요. 거래처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기분 재무 상태표가 완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돼 있는 상태에서 전년도에 우리 회사가 받지 못한 채권 갚아야 할 채무 잔액이 2월 돼서 넘어 들어오는 겁니다. 만약에 제일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교육용 프로그램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 F4 불러오기를 하면 얘를 누르면 정기분 재무 상태표에 입력한 정보가 들어오면은 저는 자 우선 한 개만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통 예금이 있죠. 자, 보통 예금으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보통 예금 눌러서 이거를 오른쪽에 입력 정보를 띄우려 그러면은 탭 키를 눌러요. 탭을 누르면 오른쪽에 정보가 뜨면은 보통 예금이 지금 여기 얼마가 나와 있는가 하면 1억 4,154만 1,000원 나와 있죠. 얘는 어디 은행에 입력한 거라고요? 국민은행에 우리가 예금해 놓은 거니까 F2 눌러서 자 이렇게 국민은행을 집어 넣어줘 가지고요. 집어넣어서 자 거기 얼마를 쳐주는가 하면은
1억 4,154만 1,000원. 이렇게 해서 차액이 0이 떨어지면 맞습니다. 자격시험에서는 요거 숫자 변경하는 거 꼭 냅니다. 하나만 더 연습할게요. 요런 다음에 입력했으면 ESC로 한 번만 빠져요. 빠진 다음에 요번에는 외상 매출금 찍어서 오른쪽 걸 열려면 탭을 눌러가지고 가장 먼저 거기 어린 상사가 4천만 원, 외상 매출금 토탈 요 금액 중에서 어린 상사끼 4천만 원이면 도움키를 갖다가 F2를 눌러가지고 자 어린 상사에서 이렇게 4천만 원 나머지도 다 쳐서 이 차액이 0이 떨어지면 맞습니다. 이런 다음에 다음은 역시 ESC로 빠지고 한번 빠지고 다음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걸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초 정보관리를 다 입력했으면 절대 마감 후 2월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마감 후 2월 가서 건들면은 더 이상 장부를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마감을 시키면은 당기의 정보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감 후 2월은 건들지를 말고 아예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다음 이제 전표 입력으로 넘어가면 되는데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에는 기초정보관리 이거 수정하는 게 10점으로 출제가 됩니다. 기초정보관리가 몇 점으로 출제가 되는가 하면 10점. 뭐 웬만하면 틀리지가 않기 때문에 입력하는 거 하등에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정보관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봤고요. 자, 다음은 우리 책 몇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냐면은 308페이지. 자, 308페이지로 넘어가 가지고요. 자, 우리 전표 입력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 준비되면 자, 준비를 되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전표로 넘어갈게요. 전표로 넘어가는데 연습하다 보니까요. 혹시 이 기초정보관리가 잘못된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는 우리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여러분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기 해사를 눌러 가지고요. 완성된 기초정보관리까지 완성된 데이터 1000번을 만들어 놨습니다. 해사를 갖다가 1000번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자 2000번 만들다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이렇게 눌러서 해사 1000번으로 변경해 주면 자 기초정보관리 자료 이렇게 정보가 자료 여러분들 다 완성된 거 따라하기 편하게 정보를 갖다가 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넣어놨으니까 바로 진행해서 이제 중요한 전표로 넘어가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 교과서 308페이지를 펴보면은 일반 전표 입력이라고 있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을 한번 메뉴를 눌러 볼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건 일명 3전표라고 얘기합니다. 자, 3전표. 제가 요거를 1월 1일로 가볼게요. 자, 3전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 자,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현금으로 지급하면 1번 눌러서 출금 전표 밑에 있습니다. 출금 전표를 끊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 회사 입장에서 현금이 들어오면은 숫자키 2번 치면은 입금 전표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 회사 입장에서 현금 결제 이외에 외상이든 어음이든 수표든 카드 결제할 때는 차변 대변으로 입력합니다. 대체 전표 3번이 차변이고 4번이 대변입니다. 4번이 대변이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1, 2, 3, 4 중에서 자격증 시험 볼 때는 굳이 1번 출금, 그 다음에 2번 입금 이렇게 안 하고 헷갈리니까 그냥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하지만 회사 가서 프로그램 쓸 때는 출금은 출금대로 1번, 그 다음에 입금은 입금대로 2번, 그 다음에 차변은 3번, 4번은 대변 해서 입출금 대체 전표로
입력을 해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입금, 출금, 대체 전표로 입력하는 걸 3전표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3전표는 어떻게 입력하는 건지 간단히 하나 해보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 책 310페이지 보면은 출금 전표 입력 따라하기가 나와 있습니다. 출금 전표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날짜가 1월 1일 날 관리부 동그라미예요. 관리부 사원에 급여 7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우리 분계 연습했으니까 쉽지요. 차변의 급여, 대변의 현금이 되니까 1번 눌러가지고 출금으로 끊어서 여기 계정 과목에 급여라고 이렇게 쳐주면은 자, 급여가 여러 개 나올 때 꼭 알아둘 게 있어요. 사무실은 800번대 급여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넣고요. 공장은 500번대 급여, 500과 800번대만 선택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인가 하면 7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하는 게 출금 전표입니다. 그러면 차변 대변이 되지요. 물론 자격시험 볼 때는 출금해도 맞지만 그냥 차변의 현금, 차변의 급여, 대변의 현금 이렇게 입력하는 게 좋겠네요. 자, 두 번째 사무용 소모품 15,000원을 자 현금으로 구입했네요. 비용 처리 동그라미 비용 처리하라면 사무용 소모품은 역시 소모품 B로 해주면 되죠. 비용 처리하니까 현금 나갔으니까 우리가 1번 출금으로 끊은 다음에 사무용 소모품은 소모품비 해가지고 사무실 거 자 출금으로 끊었을 때 자 소모품비에서 몇 번대로요? 800번대 소모품비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자 얼마가 되는가 하면 15,000원 되는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자 입력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한국은행과 당저거래 계약을 맺고 현금을 갖다가 당자 예금을 하게 되면은 역시 현금이 나가고 자 현금을 가지고 무슨 예금했어요? 당자 예금하면 당자 예금해 가지고 얼마가 되는가 하면은 80만 원 되지요. 요렇게 입력하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별 3개 해놔요. 대구 상점에 외상 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지요. 지급했으면 현금 나가지요. 자, 뭐를 지급했나요?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면 외상 매입금 집어넣는데 이때 이번 시간 끝나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거래처. 이 거래처 코드 동키가 F2예요. F2를 눌러서 동키에서 거래처를 넣어줘야 되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받을 거를 뭐라고요? 채권. 갚아야 될 걸 뭐라고요? 채무. 기본적으로 다음 10개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은 언제나 동키 F2 눌러서 거래처 코드를 넣어줘야지만 전년도에 우리 회사가 받지 못한 채권, 갚지 못한 채무와 단기에 또 거래가 이루어지는 채권 채무를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상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K랩 프로그램이 좋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 어디에서 돈을 갚았다는 거예요. 대구에 우리가 외상 매입금을 갚았다 그러면 이렇게 F2 눌러가지고 이렇게 대구라고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넣어주면 지가 알아가지고 상계 처리를 해줘요. 얼마를? 40만 원. 이렇게 거래처 코드를 안 넣어주면은 틀리는 겁니다. 이번 시간 끝나면서 거래처 코드를 한번 기억합시다. 넣어줘야 되는 채권, 자산은 자 외밭 단선미 따라해봐요. 외밭 단선미. 외는 외상 매출금, 밭은 받으러옴, 단은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도 돼요. 외우기 쉽게 단기 대여금 했습니다. 외밭 단선, 선은 뭐예요? 선급금, 미는 미수금. 다시 한번 외상 매출금, 받으러옴, 단기 대여금, 선급금, 미수금. 자, 그 다음에 채무는
외지 단선미. 외는 외상매입금, 지는 지급어음, 선은 선수금. 자, 외밭 단. 단은 단기 차입금, 선은 선수금, 미는 미지급금. 다시 한번 외지 단선미,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도 돼요. 선수금, 미지급금은 꼭 동키 F2를 눌러서 이렇게 코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상매입금 채무니까 넣어줘야지 상계 처리를 해줍니다. 자, 요번 시간 마지막 문제로요. 1월 1일 보면 어린 상사의 건물 대금에 대한 미지급분은 미지급금이 되는 거지. 미지급금 4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저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거는 꼭 출금으로 해줘도 되고 아니면 차변 대변으로 넣어볼게요. 이렇게 출금하기 싫으면 차변 3번 눌러서 미지급금을 갚으면 차변에 자 미지급금 해가지고 집어넣는데 얘는 우리가 채무지요. 외지 단선미 할 때 미지급금은 도움키를 갖다가 F2 눌러서 어디에다 갚은 거야? 어린 상사. 자, 어린 상사에 갚은 거니까 어린 상사 해가지고 얼마요? 4 치고 숫자키 플러스 2번 누르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현금 해가지고 이때 엔터 때리면 위에 키 따라와요. 방향키로 옮깁니다. 방향키로 옮기면 안 따라와서 차대가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금하기 싫으면은 차대로 넣으면 되는데 아무래도 자격증 시험 보다 보면은 맨날 연습한 대로 출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 볼 때는 입출금 관계없이 차대로 넣지만 사무실 가서 할 때는 출금은 1번, 입금은 2번. 우리나라 회계 프로그램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입출금 이외에는 차대 3번이 차변, 4번이 대변으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가 들어가는 거, 채권의 외밭 단선미, 채무의 외지 단선미, 이거는 꼭 동키 F2를 눌러서 해주라는 거 하면서 요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